30년 동안 진료하면서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. 바로 수면 부족이었습니다. 밤에는 자고 낮엔 깨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바뀐 사람들 제 환자 중에도 정말 많습니다.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적정 시간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암 발생 확률이 6배가 높고요. 뇌졸중은 3배, 당뇨병은 3배, 알츠하이머는 4배나 더 걸릴 확률이 있고요. 우울증이 걸리거나 자살을 떠올릴 확률도 훨씬 높습니다. 안녕하세요. 달라진 몸을 되돌릴 때 저자 한의사 정희안입니다. 일단 불면의 기준을 먼저 얘기를 드려야겠네요. 어떤 게 잠의 질이 안 좋은 건가 하는 건데, 잘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, 1시간 동안 누워있는데도 잠을 못 자는 경우, 새벽에 깨서 잠을 그 다음에 못 자는 경우도 잠의 질이 안 좋은 거고요. 그 다음에 깊은 잠을 못 들고 자다 깨다 한 것도 일종의 불면입니다. 세계 수면학회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26%가 수면 부족을 앓고 있고요. 31%는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. 이게 노화를 가장 빠르게 촉진하는 습관의 1위입니다. 그리고 노화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. 이 수면 부족이요.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우리가 알츠하이머 환자 3명 중에 2명이 여성이고요. 30대에서 50대 여성. 그래서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알츠하이머 병이 가족력이 있으면 이 걸릴 확률이 서너 배가 많은데 엄마가 이 알츠하이머 병일 때 딸이 걸릴 확률이 대부분이거든요. 이제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한테 훨씬 더 많이 확률이 있고 또 이렇게 모녀지간에 서로 관련이 있다가 보니까 알츠하이머에 굉장히 여성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수면 부족인 사람이 알츠하이머가 올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밤에는 일하고 낮에 자고 이렇게 된다면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아서 체중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잠의 질이 좋지 않으면 또 혈당하고 혈압도 자꾸 올라가거든요. 밤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돼야지 잠을 푹 자는데 우리가 밤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려면요. 아침에 7시, 8시쯤 이렇게 햇볕을 쬐야 됩니다. 그래서 아침에 깨나서 이렇게 햇볕을 쬐야 밤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아침에 그 시간에 계속 자서 늦게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밤에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고 그러면 불면증으로 하얗게 밤을 새우는 거죠. 자, 이렇게 이제 수면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노년에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꼽히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잘 쌓이게 됩니다.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적정 시간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암 발생 확률이 6배가 높고요. 뇌졸중은 3배, 당뇨병은 3배, 알츠하이머는 4배나 더 걸릴 확률이 있고요. 우울증이 걸리거나 자살을 떠올릴 확률도 훨씬 높습니다. 그래서 이 불면증 있는 환자한테 가장 먼저 조언하는 것이 아침 시간 햇볕 샤워입니다. 생체 시계에 맞춰서 몸을 움직여야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데요. 이렇게 보면 이 하늘이 내려주는 약 중에 가장 좋은 것이 햇볕 아닐까요? 다만 이 세상의 모든 약은요, 약날의 검입니다.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되죠. 우리가 이 햇볕을 좀 적정하게 쬐어줘야 이 수면에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. 이 체내에 비타민 D가 합성이 돼서 뼈가 튼튼해지잖아요.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비타민 D는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요.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 햇볕이요, 우울증을 예방합니다. 또 면역력을 높이죠. 염증 발생도 줄여주고요.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됩니다. 이 햇볕 샤워는 햇볕이 너무 강하지 않은 시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.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두껍게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방해를 받거든요. 그래서 피부가 민감한 얼굴 정도만 좀 자외선 차단제를 좀 꼼꼼하게 바르고요. 팔다리는 좀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것도 비타민 D를 빨리 흡수시키는 좋은 방법이라서 햇볕을 약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 만약에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그냥 노출시켰을 때 피부 특성에 따라서 피부가 빨갛게 자극되지 않도록
노출 시간을 좀 조절해야 되는 건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. 이 햇볕도 우리가 이제 과하게 쬐면 뭐 색소 침착, 피부 노화 유발하고 뭐 탄력을 떨어뜨리고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, 자, 여기서 핵심은요, 햇볕 자체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햇볕을 과도하게 쬐었을 경우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. 이 비타민 D 수치가 1ml당 30에서 100나노그램 정도가 정상이거든요. 그런데 신체적으로, 정신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는요, 40에서 70나노그램 정도 유지를 하는 것이 권장량입니다. 암 환자라면 80에서 100나노그램 정도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 햇볕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합성이 되는 비타민 D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경구용 약재를 좀 보충을 해서 적정 수치를 유지해야 됩니다.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만나고 있는 뭐 갱년기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자율신경 환자분들이요, 비타민 D 수치가 너무 낮습니다. 실제로 이 햇볕이 없는 날씨, 그러니까 일조량이 적은 날씨나 이런 계절에 우울증이나 불면증 환자가 많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. 이 비타민 D 수치는 뇌 신경퇴행을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 수치가 높아지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거든요. 호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비타민 D 수치가 1ml당 10나노그램인 사람이 20나노그램인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54%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. 일상에서 우리가 비타민 D 수치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햇볕 샤워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. 경구용 비타민 D를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. 또 각종 버섯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이 버섯이 비타민 D를 공급하는 흔치 않는 식재료입니다. 수면에 도움되는 차를 제가 소개 안 해드릴 수가 없죠.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첫 번째, 라벤더를 약으로 쓸 수 있습니다. 이 라벤더에 리날롤, 또 아세트산 리날릴 이런 성분이요, 심신을 안정시키고 신진대사가 원활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거든요. 그래서 스트레스나 긴장, 그리고 또 신경성 두통, 불면, 불안 이런 거 다 가라앉혀 줍니다. 잠이 오지 않을 때 이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섞어서 반신욕을 하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고요. 또 라벤더 오일 냄새를 맡거나 라벤더 차를 마시는 거 또 아주 도움되고요. 그래서 스트레스로 머리가 막 지끈지끈한 통증이 있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. 그 다음으로 카모마일이 있는데요. 이 카모마일은 국화과의 식물이에요. 한의학에서는 국화를 말려서 감국이라는 한약재로도 쓰거든요. 스트레스성 두통 치료할 때 처방을 합니다. 이 카모마일에 아피제닌 성분이 항산화 효능이 있어요. 그래서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. 또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요.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우울감이 있을 때 카모마일 차 먹으면 마음이 진정되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는 몸보다 뇌를 많이 사용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. 이제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용해서 정말 많은 일을 처리하죠. 그러니까 눈이 빨리 피로해지고요. 뇌가 뭐 온갖 뭐 자극과 뭐 메시지, 알람 이런 데 집중력을 뺏기는 이런 긴장 상태를 유지하잖아요. 그래서 자율신경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상열하한, 그러니까 기운이 막 머리 쪽으로만 올라가서 뇌가 피곤하고 아래는 차가워지는 상태가 되면 뇌에 과부하가 올 수밖에 없죠. 자, 이런 상열하한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려면 이 대우주와 섭리를 같이 해야 되고요. 잘 때는 자고 활동할 때는 활동하고, 그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